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철학자 한 분을 모셨는데요. 다소 도발적인 철학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닌 나 중심으로 사회적 사명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라. 또 대답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질문을 잘해야 하고 그것도 좀 버릇없이 질문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철학자세요. 서강대학교 최진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 그 인터뷰하려고 준비하면서 방금 몇 가지 키워드를 제가 이렇게 뽑아본 거거든요. 제가 제대로 해석한 거 맞습니까? 아, 좋습니다. 상당히 도발적이신 그런 주장이신 것 같아서 우리는 보통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이런 걸 꿈꾸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아닌 나 중심이고 사회적 사명이 아닌 개인 욕망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물론 그 더불어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가치이겠죠. 그런데 그 더불어 사는 내용이 그 만들어진 우리가 중심이 되는지 아니면은 자발적인 나로부터 출발하는지 자발적인 나로부터 출발하는 우리가 더 유연하고 건강하다고 그리고 또 강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사회적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사회적 사명을 달성하려는 어떤 동기가 나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사회적 사명이어야 더 튼튼하고 착실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라고 하는 게 우리를 가두는 우리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왕왕 어떤 그 신념이나 이념이나 어떤 사명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나들은 되게 생기발랄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념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생기발랄한 나들은 우리라고 하는 우리에 갇혀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기 있는 나들한테 좀 더 주도권을 많이 주면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이념적인 우리가 좀 더 유연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개인이 기초에 해야 한다. 개인주의적 관점 이렇게 해도 될까요? 개인주의적 관점이라고 해도 되죠. 근데 우리가 혹시 좀 우리보다 좀 더 선진적이고 발전된 형태의 나라를 미국이라고 우리가 든다면은 미국에 가면은 그 젊은 학생들한테 미국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라.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너는 누구인가?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주 좋은 칭찬으로 You are so unique. 너 참 독특하다. 그런 미국이라는 사회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유연하고 건강한 사회라면은 강한 사회라면은 유럽도 그런가요? 유럽도 그런 것 같아요. 유럽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삶의 의미, 너의 독특성. 에서 출발하는 삶을 살아서 그런 삶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지. 정해진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 사회 안으로 네가 들어와라로 강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노자, 장자, 도가 사상은 개인, 욕망 이 위주입니까? 그렇죠. 그 개인의 자발성, 개인의 자발성에서부터 출발한 정체성을 꿈꾸죠. 이렇게 매우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정체성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개인들을 그 정체성 안으로 통합시키거나 묶으려고 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인들의 총합으로 전체를 이루려고 하는 꿈을 꿉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란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한국 사회는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위해 내가 뭘 할 것이냐, 국가를 위해, 조국을 위해 내가 뭘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질문들을 계속 받고 예. 거기에 대답하며 살아온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예. 저도 그 우리나라라는 말보다도 저도 조국이란 말을 잘 씁니다. 예. 저도 조국을 위해서 살고 우리 조국이 더 좋은 조국이 되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죠. 그런데 조국이 앞서면은 어떤 조국이 보여주는 어떤 이념적인 모습이랄지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그 파라다임을 먼저 보여주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변화하는 세계에 맞추는 어떤 방향으로의 조국에 대한 헌신은 새로운 어떤 변화에서 만들어진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야 조국에 대한 진정한 공헌이 될 텐데 이미 만들어진 그 조국의 이념을 따르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멈춰진 것을 실행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나로부터 출발한다면은 조국에 대한 헌신이랄지 어떤 충성심이도 나의 욕망에서부터 출발하면은 이 나로부터 출발한 이 욕망은 어떤 그 변화된 시대 조건에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혹은 국가 혹은 이념은 이렇게 멈춰 이미 틀 지어져 있는 틀 지어져 있다. 예.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 그 멈춰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멈춰진 것을 움직이게 하려면은 멈춰진 것 자체를 놓고 움직이게 해서는 이게 상당한 힘이 들거든요. 근데 그 안에 구성원들이 각자가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이 시스템이 변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시스템한테 주도권을 주는 한 우리는 변화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시스템을 하나의 어떤 가상으로 논달지, 사이버로 논달지, 가변성을 전제하는 상태에서 논다면은 이 안에 있는 개별적 존재들의 자발적인 어떤 변화에 의해서 그 어떤 시스템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회, 우리가 아닌 나 중심으로 그리고 사회적 사명이 아니라 사명은 해야 할 일이죠. 그게 아니라 나의 개인의 욕망 중심으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그렇죠. 또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욕망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욕망 하면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 욕망을 이야기할 때는 좀 약간 그 이성과 대비해서 사용합니다. 이성과 본능? 본성? 그렇죠. 이성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어떤 그 인간 공통의 본질이거든요. 인간 공통의 본질이고 욕망이라는 것은 모든 개별적 존재들이 각자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다. 특수성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이게 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는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자기에게만 있는 욕망에 의해서만 자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망에 의해서만 자기가 되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나오는 자발성의 근거로 한다면은 이 욕망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욕망이라는 것은 흔히 좀 이렇게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안에만 있는 그 사람의 의지. 그렇죠. 자기를 여기에 있는 자기를 저기로 끌고 가려는 어떤 힘. 자기에게만 있는 어떤 충동. 이런 것을 욕망이라고 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사실 들어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잘한다. 아주 미쳐서 그걸 하는 사람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거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바로 그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 사회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국의 개별자들이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졌다면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각자 하면은 각자 다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각자 다 몰입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나라라면은 얼마나 우리가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 대목에서 아유 그게 그렇게 쉽나?
아니 죽지 못해서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렇죠. 예. 아니 누가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고 어떻게 살아? 예, 예. 어쩔 수 없이 뭐 가족을 꾸리기 위해서 예, 예. 출근하기 싫어도 출근해야 되고 예, 뭐 예. 이런 게 우리들의 삶인데 예. 이런 한탄이 금방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런 한탄이 나오죠. 그래서 제 친구 부인은 제 강연을 듣다가 화가 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화까지 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어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고 또 어떤 단계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공유하는 어떤 이념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는 대로 해서 예. 더 큰 효율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른바 그 짧은 시간에 그렇죠. 고속 성장, 예. 뭐 무슨 근대화, 그렇죠. 그게 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죠. 예, 예. 그런데 해야 하는 대로 해야 더 효율성을 발휘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아니다는 거죠. 아, 이제는 이제는 아니다는 거죠. 네,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느 기업이나 어느 조직에 가도 붙어 있는 말들이 뭡니까? 다 선도, 창조, 창의 맞아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붙어 있지 지금 않습니까? 우리 정부도 창조 경제 맨날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창조라는 것은 우리한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창조적 동력은 호기심에서 나오는 거고 궁금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그 호기심과 궁금증은 우리가 공유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나한테만 있는 거거든요. 독특성. 독특성. 네, 예.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못 사는 어떤 그런 시대가 우리한테 있었고 또 우리 삶을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삶을 양보했거나 거기에 헌신한 탓에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게 정말 잘 사는 거냐? 예. 잘 먹는다고 이게 잘 사는 거냐? 그렇죠. 그래도 그런 질문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계속 붙어 있지 않나요? 포가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예. 단계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로 진입하려면은 그 뿌리는 개인의 욕망이다. 개인의 욕망에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개개인의 욕망은 일하기 싫다, 놀고 싶다. 예. 모두가 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사회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해주실 줄은 내가 몰랐는데. 근데 뭐 일하기 싫다, 게으르고 싫다, 사람을 죽이고 싶다. 예. 뭐 이런 거는 욕망이 아니죠. 우리가 욕망은 가장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거든요. 아, 자기를 움직이는 동력. 동력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왜곡된 현상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다, 때리고 싶다 하는 이런 일들은 자기 존재의 기반으로서의 그 욕망이 왜곡되어서 나오는 어떤 그 비정상적인 어떤 방식, 모습이 어찌 보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터져 나오는 파괴 그렇죠. 본능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아들 둘을 길러봤는데요. 네, 예. 지금도 기르고 있습니다. 예. 길러봤는데 왜 애들이 이렇게 거칠어지고 옆으로 빠지려고 하는가? 일단 자기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사람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자기 욕망이 삐뚤어져. 근데 그 욕망이 왜곡되면은 하고 싶은 것이 아주 나쁜 것을 하고 싶어 하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욕망을 그 사람 욕망이 어떤 아주 원초적인 욕망이 근본적인 욕망이 충족되는 방향으로 배양이 되고 길러진다면은 알겠습니다. 그런 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곡되지 않은 개인의 욕망. 예. 인간 한 사람을 그로서 존재하게 하는 뿌리에 있는 욕망. 힘. 그런 말씀이신데 예, 그렇죠. 예.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항상 또 요즘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 창조, 뭐 창의력 얘기하기 때문에 예. 너 좋아하는 거 해라. 예. 너 좋아하는 걸 찾아라. 예. 그럼 청소년들이 항상 대답하는 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어떻게 찾습니까 그걸?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에 갇힌 거죠. 우리에 갇힌 거죠.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쉬운 일이거든요. 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거든요. 그걸 못 찾으니까 문제죠. 근데 지금은 하고 싶은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 돼버렸거든요. 네. 이게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탁석산 박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일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탁석산 박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힘을 제일 덜 들여도 되는 일. 힘을 제일 덜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일. 예. 이게 아마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 아닐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좀 맞지 않을까. 대개는 사회적 가치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잘하는 자기 욕망이 사실은 한쪽으로 이게 비껴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자기가 정말 원하고 정말 잘하는 것이라면 쉽게 몰입이 되는 것. 쉽게 몰입이 되는 것. 금방 빠져들고 그 다음에 남들은 그걸 할 때 힘을 많이 쓰는데 나는 그걸 할 때 힘이 별로 안 들이는 것. 이런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어린 사람이든 어른이든 간에 자기를 응시해보는 자기 존재를 들여다보는 자기를 한번 관찰해보는 그런 무슨 좋은 방법 없어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수님 사용하시는 방법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되게 예술품을 감상하거나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자기를 관찰하려고 노력하거나 그다음에 글을 쓰거나. 무슨 글을 써요? 아니 어떤 글이든지 우리 선생님도 글 많이 써보셨겠지만은 사실 상당히 이 솔직하고 진실해야 글이 잘 된다는 거. 물론이죠. 그렇죠. 이게 흔히 마음속에 뭐가 차고 넘쳐야 글이 금방 나온다 그러죠. 억지로 짜내려고 그러면 잘 안 나오죠.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글을 쓰면서 우리는 어떤 자기를 솔직하게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글쓰기. 글쓰기. 저는 강조하는 게 낭송, 글쓰기, 운동. 운동이요? 예. 운동도 이 자기를 만나는 과정이거든요. 야, 이거 한 걸음만 더 뛰면 죽겠다. 숨이 헐떡헐떡 차고 죽겠다. 그 죽겠다 할 때 등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죽겠다 하는 느낌을 갖는 자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대면하는 어떤 장치들이 있어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 학교에 글 읽는 소리가 사라졌어요. 소리내서 안 읽죠? 소리내서 안 읽죠. 근데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까?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왜 그렇죠? 소리내서 읽어야 자기가 읽은 내용이 자기 귀, 감각, 육체성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 몸이 됩니다. 저는 아까 낭송 그러시길래 시낭송 하시나. 시낭송도 아주 좋죠. 그뿐 아니라 다른 책도 소리내서 읽어라. 소리내서 읽는 게 좋아요. 그 소리가 자기 귀를 또 때려서 그래야 또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아주 독특한데요, 정말. 저는 그걸 연습을 해봤더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낭송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요즘 좀 이렇게 좀 문제라면은 좀 시가 사라진 시대. 뭐 사라졌다고 하는 거는 너무 과하지만 시가 좀 더 활발하게 사람들한테 읽혀야 되고 그다음에 누구나 좀 글을 쓰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 가면은 특히 초등학교 가면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옛날 서당에서 이렇게 하듯이. 그렇죠. 그다음에 학생들이 입시 준비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없다. 그래요. 이건 상당한 문제거든요. 이건 소탐 대실 같습니다.